안녕하세요. 예,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끝물입니다. 끝물. 그래도 오늘은 뭐 서울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끝물이죠. 마지막. 예. 주식시장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죽기 전에 반짝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레드캡 바운스라고도 합니다. 그냥 주식 용어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끝물이다라고 해서. 제가 6월 말부터 썸머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7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도 썸머랠리를 시황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 랠리의 끝물인가 지금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일단은 단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이제 이렇게 랠리를 펼치면서 보니까 그 이전에 빠졌던 이유들 있잖아요. 뭐 물가 급등. 예, 그게 가장 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고강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압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시장 이제 반등이 뭐로 해서 됐습니까? 일단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물가 정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면 물가가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으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이제 완화되지 않겠어?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래.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막 살아나면서 위험자산 배팅 심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면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 보세요. S&P 500 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이게 6월 중순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여기 3630이었습니다. 3630. 그랬던 것이 두 달 동안 4330까지 무려 700포인트가 올랐어요. 700포인트. 20%가 올랐단 말입니다. 20%. 요 구간에 오른 게 무려 20포인트가 올랐다. 20%가. 요 기간 20%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20% 급등. 이 정도면 랠리 아닙니까? 그죠? 원래 주식시장에서는요, 20%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시합니다. 20%가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세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약세장 진입 얘기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20%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상승장 진입 얘기가 나옵니다. 20% 딱 언저리에서 걸렸어요. 예, 이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온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우려들이 희석이 되고 완화되면서 기대감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도 두 달 가니까 또 다 식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순리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그래, 빠질 때 됐으니까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합니다. 왜 자꾸만 빠져? 이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예, 지금 장은 이제는 기대했었던 만큼 그 기대값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심리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예? 하락폭의 반 이상이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제 냉철하게 봐야 되죠. 과연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야? 진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것이 의구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죠. 많이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런 투자 심리들이 생기는 무렵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그러니까 지난밤 말고 지지난밤에 FOMC 의사록을 보니 미국의 이제 연준, 예? 그 페드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7월달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두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두 차례 연속. 그러면서 이제 9월달 FOMC에서는 0.5%로 빅테크 정도 이제 내년쯤에는 아마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FOMC 회의록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전부 아직 물가 상승 정점 지나지 않았어. 아직 지금 물가 잡는 게 우선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야? 그러니까 20% 올라서 팔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된 거예요. 시그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록 발표한 이후에 또 뭐 무슨 연준 위원들이 또 각자 이 스피커 또 텔레비 나와서 말 한마디씩 하네. 전부들 강성, 매파성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때 맞춰서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거죠.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지지선이었던 자리, 그게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당연한 순리. 그죠? 또 여기 이제 붉은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시고, 요게 뭐냐면 200선이 200선. 예, 200선. 202동 평균선. 요게 딱 걸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저항받아야 될 자리 딱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안 잡힌다는 얘기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지난 7월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 보니까 아니 임금 인상 잘 되고 있죠. 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임금 인상 되고 돈 있네 사람들. 소비 잘 되고 있어요. 소매 판매 실적 괜찮아. 근데 이제 유가 빠지니까 유가가 이제 고점에서 2달 연속 이렇게 빠지다 보니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죠? 물가가 좀 안정됐지. 수입 물가도 떨어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 심리를 근데 거기에다가 연준이 이제 뭐 내년부터는 금리 내린대. 까이 거 뭐. 이런 심리가 생길까 봐서 연준 위원들은 이러면 물가 안 잡혀. 이런 걱정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물가라는 것도 심리 아니겠습니까? 심리.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더 사재기도 하는 거고, 더 비싸게도 사는 거고, 더 내릴 것 같으면은 나중에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물가 떨어지는 거고. 지금 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살짝 잡히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낙관적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주춤하면서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입니다, 이거. 주간으로 보면은 4주 연속 올랐던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빠졌어요. 예. 1% 남짓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주간으로 그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막 호두가 떨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조금 차익 실현 매물 좀 소화하는 시간 필요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네. 여기에 이제 어제가 마침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옵션 만기일. 미국은 이제 뭐 주식 한 2조 달러 정도에 2조 달러면 한 2,500조 넘는 돈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자금이 움직이는
만기일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쪽이 기술주, 성장주, 나스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2%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인 그어놨네, 벌써. 그죠? 예, 지지선이고 저항선이고. 그 자리에서 받을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면은 편해요. 받아들이면 편해요. 다음 달 9월 21일 날 FOMC 회의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계속 빠질까? 우려는 이제 그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겠죠. 한 달 정도. 그죠? 한 달 정도 이제 좀, 시장은 상승 동력을 찾기 힘들 겁니다.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렵겠죠. 그죠? 예. 뭐, 저항이 계속 될 테니, 당연히,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FOMC 때까지는 아마도 경기 심리가 계속되고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고 또 그동안 이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냥. 예. 특히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월가의 그 은행권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뭐 시티라든가 이런 데들이 또 오늘 시황에 보시면 말이죠. 나와 있어요. 물가 상승세가 아직 고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월가의 은행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지금 꿍짝 맞추는 겁니다. 꿍짝. 그죠? 꿍짝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독일의 물가가 독일, 유럽 경제 대국이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세계 4위. 근데 이 독일이 지난밤 새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37%가 급등을 했어요. 생산자 물가가 37%나 급등을 했어. 그럼 절반만 소비자 물가로 전달이 된다 그래도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소매 판매로 내려오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 37%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이 생산자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와 이거 뭐 22가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강화할 수밖에 없겠구나. 긴축 강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나왔어요. 네. 22는 그동안 이제 제로 금리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다가 지난달에 빅스텝을 했단 말이에요. 0.5%포인트 금리 인상. 사상 처음으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22, 금융정책 회의 9월 달에 또 빅테크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빅스텝.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5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25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긴축 강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시 추가적으로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 또한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 증시에 깔려 있다. 예. 하여튼 이런 상황 에다가 또 세계 경기 둔화 얘기가 이제 그러면 세계 경기 둔화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물가 올라가니까 그죠? 예. 먼저 포문을 터뜨린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각국에서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고 그러면서 중국을 그 비아냥거린다 할까요?
예, 아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택도 없다 이러면서. 예, 중국, 일본이나 소련, 구소련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렸습니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기존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요. 일본의 노무라도 3.3% 전망을 했던 걸 2.8%로 3% 아래로 하향 조정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세계 경제가 암울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의 이 경기 둔화 움직임들이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가는 뭐 계속 오르고 있죠. 생산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은 또 크게 둔화돼서 2분기 성장이 0.4%에 불과했어요. 이런 문제. 또 거기에다가 청년 실업률은 20%에 19.9%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주택 가격이 11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 7월달 이제 부동산 투자도 급감을 해가지고 전년 대비 12%가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중국 경제의 둔화 시그널로 계속 나타나면서 중국이 경제 성장 뭐 이렇게 이제 해야지 시진핑 연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탄하게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양책으로 인민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거꾸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현실. 그러다 보니 중국 위안화 가격도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요.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중국 위안화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튼튼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계 2위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중국의 현실이고,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겁먹었잖아요. 겁먹었어요. 겁먹다 보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밤새 뭐 이제 빅스 공포지수도 한 6%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또 보면은 이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800만 원. 최근 24시간 동안 이 일봉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10%가 빠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가 빠졌으면 그 아류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20%, 30%씩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 그러니까 최근 24시간 동안 무려 이 가상화폐 자산 시가총액이 20%가 증발을 해버렸어요. 20%가 230조 원이 날라갔습니다. 예, 1조 달러 간신히 지금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봉이고요. 지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나 1시간 단위로 보면은요. 이 코인 하는 사람들 지난 밤새 잠 못 잤습니다. 죽음의 그냥 폭락을 겪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일부 또 이제 비관론자들, 비트코인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 비트코인 이거 $10,000로 떨어진다. $10,000까지. $10,000. $10,000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막 겁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 주봉으로 보면 이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게 작년 말이에요. 11월 달.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 넘어갔어요. 8천만 원 넘어갔더니 2,800.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럼 얘가 이제 $10,000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한 1,00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야, 그 진짜? 진짜? 그럼 사야지.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취약한 놈이 먼저 무너지는 거거든요. 취약한 쪽이 더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은 분명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보다는 덜하지만 분명히 위험자산이죠. 그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게 또 있어요. 매일 제가 아침마다 시황 열심히 써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만 보셔도 특징 종목들, 뭐 이슈, 관심 테마 이런 것들 다 언급을 드립니다. 똑 꼬집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단타 매매로 수익은 챙기고 라는 단어를 계속 지난주 일주일 내내 썼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김양균 대표가 요새 이 단어를 강조를 하네. 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넘겨버리면 하늘로 날아가서 근거가 없을 수 있지만 글로 남겨놓으면요. 제가 글로 각 사이트마다 다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한번 올리면 끝이에요. 예. 근거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뭐 그냥 SNS에다 글 올린 것들이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글 잘못 쓰면은 나중에 덤땡이 씁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런 단어, 그런 용어들을 쓸 때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지수 빠져요. 100포인트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뭐하러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가지면 되지, 그거. 그 좋은 정보. 그 좋은 정확한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신있게 뱉어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 맞히고 싶지만 그러나 시장이 내 뜻대로 맞춰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매일 시황 글 쓴다는 것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근데 김양균 대표는요, 15년 넘도록 매일 시황을 쓰고 있습니다. 원고를 받아가면서 쓰는 글이다 보니 더 그게 습관화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남겨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참고해보세요. 매일 아침 한 5분이면 쑥 훑어봅니다. 5분 훑어보고 나면 시장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긴축정책을 더 한다 그러니, 달러는 더 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값은 더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주요 6개국 화표 기축통화라고 하는 중기축통화들하고 비교된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최고예요, 최고. 예? 최고. 2를 어찌하리.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 달러 인덱스가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108을 넘어섰어요. 예. 여기 종가상으로는 최고입니다, 지금. 예. 장중 살짝 올라가는 것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원달러 한 줄도 오르죠. 아까 위안화도 그렇듯이 뭐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엔화 가치도 뭐 엉망이 돼 있고 이거 메모리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비트코인은 접어줄게요. 아유, 박살이 나네. 또 빠지네. 예. 자, 이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 달러 유로 값은 똥값이 돼가서 거의 등가격이 되고 있죠. 1달러당 1유로당 1.0042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예. 1대1이에요,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 유로화 가치도. 아마 엊그저께 7월 달에 역전도 됐었죠. 그 다음 엔화는 어떻고요? 일본 엔화 가치도 똥값이 되고 있어요.
137엔, 140엔 언저리까지 갔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 또 사상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옛날에 98년도에 요때 이제 150 간 적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원화는 어떤가?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안 보이네? 옛날에 언제적하고 같은 거야? 금융위기요. 2009년. 네.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때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때 반짝 1,600원까지 갔었죠. 예. 뭐 IMF 때는 이제 1,500원 여기 더 갔었고요. 예. 2,000원까지도 했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종가가 1,325원대란 말이에요. 1,325원 90전. 근데 밤사이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월요일날 우리 원달러 환율은 또 어찌 해야 될까요? 더 오르겠죠. NDF 역외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은 쉬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제 거래된 역외 환율 시세는 10원이 올랐어요. 또 10원이. 그래서 1335원대. 와,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 환율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 가지고 주식 사면은 환율 환차선만 해도 하루에 막 0.5% 1%씩 그냥 깨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빨리 빼앗고 나가려고 차익 실현하려고 들겠죠? 그러니 주식시장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다. 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담아두시면서 매일 담아둬야 돼요. 잊어버려. 사람은 뒤돌아서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복습, 또 복습.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으면 뉴스 나와도 뉴스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예전에는 뭔 소리야, 아예 채널 돌려 했던 게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노력하는 자 못 이깁니다. 예.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가가 또 밤새 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예, 120달러를 넘어서던 게 지금 이제 90달러니까. 그러나 앞으로 유가가 더 빠질 거에다 배팅을 하기보다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요. 예, 버핏 할아버지가 이 미국의 셰일 가스 기업, 지금 가스값이 천연가스값이 천정부지 오르고 유럽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올 겨울나기에 지금 걱정이 태산이래요. 에? 가정용 가스 가격이 2배, 3배가 오른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못 살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래도 조금 좀 덜 추운 나라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빼치가라고나 벽난로 설치하고 난리 났다 그러죠. 유럽이 이런 그래서 유럽 경기 침체 얘기, 지금 영국이 경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스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르다 보니 워런 버핏이 이 셰일 가스 기업인데, 셰일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요거를 지분을 절반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밤새 약세였는데 이 옥시덴탈은 10%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데 했다. 이 양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90 넘은 영감님이지만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개인이 산다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산 거지만, 그렇다라면 거기에 최고 두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스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그죠? 기름값 더 오를 것이니 거기에 수익성 있는 미국의 셰일 기업을 인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앞으로 돈 벌 거니까. 요거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물가 잡혔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겨울 되면 유럽 물가 난리 납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생산자 물가가 독일 37%가 폭등을 하죠. 염두에 두십시오. 네, 이런 부분들. 자, 지수 상승 탄력은 이미 둔화가 됐고, 이게 꺾이느냐 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금통위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PCE 물가지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유의미한 정도의 물가 안정이 확인이 되면 9월 금리 인상 그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겠다로 가겠지만, 요게 다시 또 살아난다거나 높아졌을 경우 PCE 물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했을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로 시장은 조정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또 잭슨홀 미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금융수장들의 이제 두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금통위도 있고, 또 이미 지금 월요일 날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기로 약속돼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9월 달에는 우리나라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마리 마녀가 춤을 출 거예요. 이번에는 춤을 제법 요란하게 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ELW면은 변동성을 먹고 산다. 맞습니까? 그죠? 변동성을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그동안 10% 이상 올랐어요. 여기 이제 7월 저점에서. 그러니까 2300이 깨졌었다가 2550까지 갔잖아요. 2550.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습니까? 2370에서 2270에서 거의 3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죠? 12%? 이렇게 올랐으니 저 정도 좀 받아야지. 한 5%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오름폭의 반 정도 내놔야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지표 발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여건은 안 좋다. 환율이 급등을 해서 외국인 수급 안 좋을 거고, 그렇죠? 외국인 수급 좋을 리 만무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봐봐요. 김영인 대표가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뭐 한 몇 개월째 보여드리다 보니, 비파 반등 언제 와요? 막 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언제 올까요? 여기 지지선, 양봉이 2개가 나왔어. 양봉이 2개가 나왔는데, 8월달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현재로 봐서는. 그죠? 예. 어찌됐건 A파 하락은 멈췄습니다. B파 반등이 본격 시작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는지도 몰라요. 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단기 급반등에 따른 조정, 숨고르기가 좀 일어날 것이고, 그 후 다시 또 추석 이후에 반등 들어오면서 연말에 반등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내년에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비파 반등이 본격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다시 조정파가 더 있는 거죠. 이런 흐름, 그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이제 썸머랠리와 비파 반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현물 주식은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좀 홀딩 하세요. 예,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이라는 것은 묶어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손절하시라는 얘기 아니야. 현물 주식은 빚내서 산 거 아니면은 버티세요. 버티면 또 기회 와요. 예? 쫄일 아닙니다. 만기 없잖아요. 자, 이 그림도 제가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주초에 보여드렸던 그림. 이게 120선 저항 올 것입니다. 25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갭 메우기가 될까 말까 이거 물어봤는데 아직 안 됐어요. 갭 메우기 못하고 꺾였습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2550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 보여드린 거니까. 이미 그림으로까지. 글도 아닌.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럼 지난주 김영균 대표의 방은 어떤 수익을 거뒀을까? 예, 어떤 수익을 거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정방은요, 아주 소규모, 지난달부터, 8월 말부터 투자 비중을 아주 팍 줄였습니다. 그냥 무리하게 배팅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보유 물량이 ELW가 5계약 이하로 줄여서 갑니다. 지금 2개, 3개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6일 날, 화요일 날이죠? 돈 99만원 가지고 19만 5천원 벌었어요. 19만 5천원. 또 17일 날 2개네요. 206만원 가지고 21만원 벌었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제 회원을 하셨다가 잠시 좀 안 맞고 실망하셔서 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잠깐 다른 방에 다른 분한테 갔다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전문가 다른 방에. 근데 한결같이 느끼시는 게 그겁니다. 김영균 대표의 리딩을 받다가 다른 전문가 리딩을 못 쫓아가겠다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야. 왜? 일단은 매매 시점, 매매 포인트를 정확하게 콕 꼬집어 주질 않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 닿으면 하세요 정도예요. 라인 그어주고 거기 닿으면 하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샀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팔자리, 지금부터 뭐 차익 실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세요. 해놓고는 정리됐죠? 이러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났고 비중을 얼마나 잡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내가 어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영균 대표는 리딩을 어떻게 해요? 참 안 좋은 습관을 벨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몇 날 몇 시 몇 분에, 몇 날 몇 시 몇 분에 몇 계약 비중 얼마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매수, 풋, 코드 번호, 뭐 어떤 종목을 얼마에 260원에 걸어놓으래요. 비중은 한 계약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만 원 아치만. 걸어놨어요. 9시 10분에. 그랬더니 나중에 잡혔겠죠? 260원에 잡혔어. 그러고 나니까 17일 날 1시 33분에 매도하래요. 얼마에? 235원에 10%만 수익 청산하래요. 그 16일 날 또 잡아놓은 게 있어서 2개 합치니까 요놈은 10% 손절이지만 요놈이 31% 수익이 나서 합계가 21% 수익이 된 거야.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못 따라할 수 있을까요? 얼마에 매도 걸어놓으라는데, 얼마에 매수 걸으라는데, 또 비중도 하나를 사놓고 나니까 그 다음 거 살 때 보니까 비중이 얼마 한 개 더해서 합이 2개다. 이것까지 이렇게 제시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못 따라 할 수가 없죠. 이거에 몸에 배다 보면 다른 데 가서 내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얼마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비중은 얼마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비중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공개를 잘 안 하니까. 김영균 대표 방은 이거 비중 몇 프로 있고요, 지금 얼마 수익 나 있고요, 이거를 매일 공지를 합니다. 매일. 이게 아니고, 또, 현재 보유 내역을. 그거는 이제 지금 공개
방송이니까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하루에 2번도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계신 거죠. 자, 벌써 18일 날도 보면은 풋을 먼저 아침 동시호가에 사요. 동시호가에 280원에 걸어. 동시호가에 걸었잖아요. 한 개야. 그죠? 100만원어치 280만원 280원에 그래 놓고 9시 15분에 팔아. 20% 수익. 대박 난 거지. 15분 만에 그죠? 팔자 내놨잖아요. 물론 30분 만에 팔렸어요. 예. 꼭 팔려요. 팔자 걸어놓으니까, 매도 걸어놓으니까 팔린 거야.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따라 할까요? 그죠? 이런 문자를 보내드려. 문자를 핸드폰으로. 그것뿐인가요? 여러분들 카톡 창에도 이걸 그대로 올려드려. 또 이 매수 매도 시그널을 공지사항으로 띄워 올리고, 여러분 공개방송할 때도 그렇게 제가 하잖아요. 리딩 그대로. 그죠? 9시 15분에 해서 팔아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포됐잖아. 없어졌어. 심심해. 10시에 다시 사자. 풋으로 수익을 냈었잖아. 금방. 그죠? 풋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빠져서 수익 났잖아요. 그 다음 바닥 친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반등 들어오겠죠. 뭘 사야 되겠어요? 지수 반등 들어오면 콜을 사야지. 콜을 10시에 사자. 다시 보낸 거예요. 네, 10시 되니까. 얼마에? 260원에 한 계약. 260원에 한 계약. 100만원어치 또 사래요. 그러더니 11시 44분에 1시간 44분 후에 매도합시다. 300원에 걸어요. 15% 수익 청산. 그리고 300원에 매도 걸어놓으니까 밥 먹고 점심시간에 팔렸어요. 이거. 네, 점심시간에. 이러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2번 먹은 거예요. 돈 100만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그죠? 이거 투자 원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35만원 버는 거야. 예. 이런 매매 18일날 이랬고요. 19일 어저께는 콜을 들어갔네. 9시 23분에 아침 9시 23분에 230원에 한 계약 들어가래요. 230원에 한 계약. 그죠? 이렇게 쉽게 리딩을 하잖아요. 230원에 한 계약. 100만원어치 4,400주. 그러더니 9시 23분에 사라 그러더니 11시 50분에 점심시간 됐는데 걸어놓고 밥 먹으래. 그죠? 265원에 15%만 먹자. 원래 이거 20% 먹자고 걸어놨는데 안 팔리니까 점심중에 팔릴 보험에다가 딱 판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딱 체결되고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다시. 예. 콜 올라온 거 꼭지 지수 고점을 정확하게 찝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방은 이렇게 지금 9월물 수익입니다. 많이 수익 안 나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수익 나요. 하루에.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런 리딩에 여러분들 그냥 적응하시다 보면 다른 방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되돌아오시더라. 자, 다음 주는요. 아마 청산 수익 단위가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본연의 지수 변동폭에 따른 가치 변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1.5%씩 2%씩 되던 것이 0.몇 %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 오니까 지수가 1포인트 전에 변동됐을 때는 한 호가, 두 호가 움직이던 것이 이제 두 호가, 세 호가씩 움직입니다. 한 주 더 지나면요. 이제 만기에 가까워지면 세 호가, 네 호가, 네 호가, 다섯 호가씩. 그래서 만기 날은 1포인트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1포인트가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익이 이보다 훨씬 크게 날 수 있다. 이제 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켜봐 보세요. 동참하실 분들은 그냥 묻지 따지지 마시고 오세요. 큰 돈 없어도 돼요. 저 절대 큰 돈 배팅 안 합니다. 이제 아셨죠? 절대. 요즘 우리 회원님들이 편하시대요. 이제 비중 줄여서 단타하니까 편하대요. 이번 주에 보셨다시피 매일 단타하잖아요.
당일날 거의 사서 팔고 막 해요. 단타. 자, 다음 주는 어찌 될까? 월봉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비파 반등을 말씀을 드렸고,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은 박스권 흐름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박스권 흐름이다. 그죠? 박스권 흐름입니다. 요런 이제 장기, 400에서 440포인트의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흐름, 지루했던 박스권 흐름이 2001년 작년도 한 해를 장식을 했었고, 그래서 계단식 하락을 해서 370에서 400 사이에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40에서 370 박스 계단식 하락. 예. 그 다음에 이제 300에서 340을 제가 그렸죠. 아직 추가적으로 연장 안 했습니다. 예, 연장해 놓을게요. 이만큼 또. 다음 주에는 어찌 되나 한번 봅시다. 이 박스에 오니까 또 떨어지고 있잖아. 얻어맞고 떨어지고, 그죠? 얻어맞고 떨어지고. 아우, 어쩜 그렇게 귀신 같은 박스권이래? 이 박스권 흐름이라면 더 가서 다시 또 300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왜?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300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 일단 다음 주가 그래서 그걸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예, 중요한 자리다. 잭슨홀 미팅이 있고 PCE 물가지표가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 변동성 요인으로 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여러분 먹거리가 짭짤해지겠다. 그 얘기가 짭짤해지겠다. 자, 분봉으로 볼게요. 60분봉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긴 기간의 박스권. 그 다음 계단식 하락을 했죠. 그죠? 예, 요 계단 하락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여기는 상당히 이 갭 메우기, 저항, 여기는 쉽지 않은 벽이구나. 아, 부딪혀서 떨어졌네. 그죠? 부딪혀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 코스피 2550. 선지 335. 330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330 넘어가니까 저항. 내려왔어요. 다음 이 저항 받을 자리였으니까 이제는 지지 자리가 되겠죠. 지지 받을 자리라고 써놓을게요. 네, 지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지지선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물음표야. 그럼 어디가 지지선이 될까요? 320선 전후가 되겠죠. 320선 전후. 자, 어제 종가가 326.8이에요. 320까지 6, 7포인트밖에 안 남았어. 월요일날 한 5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아. 월요일날 5포인트 정도. 그럼 거의 이 근처에 와. 그럼 또 이제 거의 저점, 단기 저점권 근처, 지지선 근처에 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고 옆으로 기느냐, 요게 다음 주에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지지선이 안 되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쉽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무너졌을 땐 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내려가면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딘가 이제 찾고 있겠지만 다중바닥이었었던 과거 저점 300선 근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이렇게 시장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히 예측해서 막연히 막 얼마에 들어가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누구나 하지. 그죠? 이제 이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걸어야 되는지, 풋을 사야 되는지, 콜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잡는 게 전문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회원님들로부터. 네. 제 자랑도 가끔은 해야 된다 그래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자, 여기다 써놓을게. 써놓으면은 거짓을 못 한다며요. 그죠? 예. 써놓으면은 거짓을 못 한다니 제가 써놓겠습니다. 분명하게. 월요일날 큰 글씨로 해놓을게요. 큰 글씨로. 굵은 큰 글씨로. 월요일날
공개 리딩을, 예? 무료 공개 리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예, 투자금 준비해가지고, 동참해 보십시오. 투자금 준비해서. 어이씨. 월요일 22일인가요? 22일. 네. 왜 이렇게 큰 글씨가 싫어, 넌? 넌 큰 글씨가 싫으냐? 네. 월요일 22일. 예. 공개 리딩 진행. ELW. 실탄 2개 준비해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익금으로 정방 가입해서 추석 보너스 만들어 봅시다. 9월물은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시겠어요? 기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22일 날 공개 리딩 진행합니다. 아셨죠? 준비해서 동참해 보십시오. 카톡창에서 진행을 합니다. 카톡창에서. 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듯이 카톡창에서 유명인 대표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침에 사가지고, 아침 일찍 동참해야 돼요. 아침 일찍 동참하셔야 돼요. 8시, 9시 전에, 주문 들어갑니다. 배팅 들어가요. 9시 전에 배팅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월요일 날은 동시호가 전에 배팅 들어갈 겁니다. 하나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1, 20% 먹는 거예요. 요런 단타 매매 할 거고요. 최대 2개 200만원 내지는 나는 자금이 적어요 하면 50만원씩 100만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준비하시면 수익 몇 푼이라도 생기고 그놈으로 여러분 정방 가입 비용 좀 만들어 가지고 네 일부라도 좀 만들어서 자신감 찾으셔서 추석 보너스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추석 보너스 만들어 보자. 9월물은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는 기회예요. 동시만기는 기회예요. 여러분. 동시만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셨죠?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휴일 동안에 교육 받으세요. ELW 매매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증이라는 게 나오면 그걸 증권사 HTS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 자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동참들 많이 해보시고, 다음 주 무지무지하게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찬스다. 또 우리에겐 한 번의 찬스가 오고 있다. 전문가가 이렇게 목소리 키울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겠지. 그렇죠? 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추석 보너스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보너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반까지 준비하시고 들어오세요. 어디로? 카톡창으로. 카톡창에서 카톡 글 올라오나 안 오나 보고 계시면 돼. 제가 8시 20분경에 시황 올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긴장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